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독립을 외치다 이재국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3월 1일 3.1 독립선언을 계기로 경술국치와 그로 인한 식민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민주공화국을 위해 설립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주석과 국무령,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며 20여 년 동안 임시정부를 이끈 이동영 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영 지사는 1869년 충남 천안시 목천면 동리에서 명문가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어려서부터 한학을 익히며 글 짓는 재주가 뛰어났던 그는 부친 이병옥이 영해 군수로 부임했을 때 부친을 도와 선정을 베풀어 작은 군수로 불렸다고 합니다. 1892년에는 소과에 합격하여 진사가 됐지만 유학 사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1894년 동학 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을 경험하면서 근대적 민족의식을 새롭게 형성한 건데요. 이를 증명하듯 1896년 7월 독립협회에서 근대 민권운동과 국권수호운동을 전개하고 1898년에는 만민공동회운동에 참여하여 개화, 개혁운동을 전개하다 옥고를 치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민권운동과 개화, 자강운동에 힘쓰고 있던 제국신문의 논설위원이 되어 근대화론을 펼쳤다고 하죠. 각종 이권이 외국에 양려되고 정부의 고위관리가 무능부패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자강을 도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저 자강을 급히 서둘러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는 강대국에게 침략당할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것을 면하려면 먼저 세계사 발전에 맞추어 개화를 힘써 실시해야 한다. 이동영 지사가 외친 개화 자강론인데요. 1900년대에 들어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상동교회에서 청년학원을 설립하고 청년학우회를 조직해 청년들에게 근대식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민족운동의 역군으로 육성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이동영 지사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1905년 11월 을사 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일제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고 매국노 응징결사대를 조직해 2개월 동안 옥고를 치른 것이죠. 이후 북간도 용정으로 망명한 그는 이상설과 함께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국권회복운동의 역량을 키워나갔는데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1907년 이상설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광무황제의 특사로 파견되자 귀국해서 신민회를 결성하여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가 주창한 국외 독립군 기지 개척론과 무장투쟁론은 이회영 일가 등 신민회 동지들이 1910년 11월 서간도로 망명하여 경학사와 신흥 강습소를 세워 독립군 기지를 개청한 것으로 실현됐는데요. 그가 초대 소장을 맡았던 신흥 강습소가 바로 신흥 무관학교의 모체로 이곳에서 배출된 독립군들이 후일, 청산리 대첩 등 항일 무장투쟁의 주역이 되었죠. 1914년에는 이상설 등과 함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조직하고 나자구 사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 간부를 양성했는데요.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러시아와 일제가 동맹국이 되면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기까지 연해주와 만주 일대에서의 독립운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종교에 입교하여
연해주와 만주에 흩어진 항일 민족 역량을 한데 모으며 결전의 시기를 대비한 것이죠. 그러던 중 그의 운명을 바꾸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상해로 건너가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을 맡아 임시정부 수립의 산파역을 수행한 것이죠. 이를 시작으로 이동영 지사는 통합임시정부의 내무총장에 이어 국무총리와 대통령 대리, 국무령, 주석 등을 역임하면서 20여 년 동안 임시정부를 이끌게 됩니다. 여러 학생들이여, 우리의 용기가 좌절하였는가? 아니다. 우리의 정열이 식었는가? 아니다. 우리 민족의 유일한 요구인 독립에 대한 결심은 더욱 견고할 뿐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우리의 의사를 한 번 더 분명히 발표하기 위하여 다시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적의 간담이 선을 하도록 천지가 울리는 만세를 합창합시다. 세계의 의혹을 풀기 위하여 삼천리 강산의 무수한 태극기를 높이 달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임시정부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했는데요. 김구 선생이 금일에 오인을 잇게 한 이면에는 이동영의 지원이 있어 가능하였다고 했을 정도로 그의 역할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1932년 이봉창, 윤봉길 의거도 백범 김구가 지사와 상의해서 결행한 것이라고 하죠. 금일에 오인을 잇게 한 이면에는 이동영의 지원이 있어 가능하였다. 그러던 중 일제가 1937년 7월 7일 노구교 사건을 기화로 중일 전쟁을 일으켜 중국 전역을 유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 지도자들은 강력한 항일전을 수행하기 위해 광복군 편성을 서두르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군사 간부의 양성과 함께 한인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만주 지역의 병력을 모집하고자 군사 특파단 파견을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이동영 지사는 7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김구와 함께 광복군 창성을 위해 노심초사하다가 지병인 천식이 악화되어 급성 폐렴 증세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꿈에도 그리던 조국 광복을 앞두고 낯선 이국 땅에서 1940년 3월 13일 71세의 나이로 순국하고 말았는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민족의 대동단결만이 광복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창하면서 어떤 시련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를 단합으로 이끌었던 이동영 지사.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했던 이동영 지사의 대의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